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미 협상 시한을 훌쩍 넘겼지만 한미 양국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형국입니다. 네, 거기다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이후에 한일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부터 꼬여가는 한일 관계까지 정부의 테이블에는 숙제만 쌓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방위비 분담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설들도 있고 오고 가는 말들이 있는데 협상 과정만 본다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네,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상 우리가 1991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987년부터 했고요. 우리는 네. 이제 몇 년 있다가 방위비 분담금을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 냈을 때는 한 1,000억 정도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2018년도에는 한 9,600억 냈으니까 한 27, 8년 지나가는 동안에 9배 넘게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면은 통상 적용 대상 기간이 1년이나 2년 또는 2년 내지 3년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10번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9번째 협상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거고 원래는 작년도 협상을 끝내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될 것을 이제 똑같은 10번이라고 그래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작년 3월 달부터 10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된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결국 협상이 해를 넘겨서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금액이고요. 예. 하나는 기관입니다. 기관이요? 예, 금액 적용 네. 대상 네. 기관인데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 올해 이제 작년에 9,600억을 냈으니까 평균 한 2% 정도 계속해서 2014년부터 매년 이 정도 증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협상할 때 당시 규정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 증가율을 반영한다라고 돼 있고 아무리 많이 올려도 4% 이상은 못 올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돼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9,600억인데 그 정도 선이면은 아마 9,900억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1조는 안 넘어야 되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많이 줄여져 왔습니다.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줄여져 와서 지금 최종적으로 제시된 것이 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얘기하면 아마 1,130억 지금 환율로 보면 네. 되겠죠. 1,100 1조 1,300억 그렇죠. 1,200억 1조 1,300억 정도 죄송합니다. 예, 1조 1,130억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2018년보다는 한 15%에서 17% 그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1조 달러를 안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지금은 이제 빌리언을 얘기하니까 1조 1,130억 그 정도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5년을 적용하자. 그러니까 2019, 20, 21, 22, 23년까지 적용되는 것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미국은 1년 단위로 이것을 갱신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묘한 게요. 또 문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보도가 있었죠. 정확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 대통령에게 직접 12억 달러를 요구했다. 분담금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아니다.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상황이 묘합니다. 두 분이 직접 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고받고 한 양상이 됐으니까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11월 30날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만난 시간은 3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스탠딩 미팅을 하니 안 하니 했던 얘기가 나왔을 때가 그때였는데요. 네. 이런저런 얘기하고 통역 빼고 나면 방위비 분담금 얘기 꺼낼 시간도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는 나왔을 텐데 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액수로까지는 아마 정해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말한 얘기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우리 정부가 미리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12억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미국 정부로서도 이 협상가들이 이 이하를 제시하기가 곤란할 거고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작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이제 제시하게 되면 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좀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맞다라고 봐요. 네. 앞서서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단 네네, 말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는 지금 3년에서 5년을 수성하기를 바라는 반대 그렇죠.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러면은 미국이 계속 1년을 바라느냐 하는 네. 거거든요. 미국이 바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일본하고 독일이 미국과의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가요. 네. 예. 그렇다라고 하면 1년 우리 한국하고 원년 해버리고 그러고 나면 내년부터 적용될 거를 한국, 일본, 독일을 대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왕창 올릴 수 있겠다는 그럴 수 이 계산을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1년이라도 하자. 그러고 나면은 내년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올려버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우리 정부는 알고 있는 거죠.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왜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안 싸워도 돼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그렇죠. 어찌됐든 뭐 서로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 한국 정부대로 노력해야 될 거고 미국 정부대로 노력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년으로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마 이제 이렇게 절충된 것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정도로 하자고 그러는데 아마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건 이럴 겁니다. 그러면은 빌리언으로 올라가면 아마 3년 정도는 또 우리가 양보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노력을 우리는 또 정부는 마지막까지 해야 되겠죠. 분담금을 우리가 많이 내면 네. 분담금의 사용처가 각각 다 정해져 있나요? 그럼요. 일각에서는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무정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이제 여기 한국에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우리가 무슨 뺏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다. 뭐 이런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럼요. 전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을 총액행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얼마 같으면은 뭐 내년도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일본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소요 충족행이거든요.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도 1991년부터 왜 그렇게 못했느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요. 일본처럼 그렇게 이제 예. 요구를 하면은 그걸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액형으로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일본처럼 소요 충족형으로 갈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금 이 방위비 분담금이 이렇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제 이 소요 충족행하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제 한꺼번에 주는 거 하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령 한꺼번에 준다고 하더라도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네. 군사력 건설비에 예를 들면은 건설하는데 40%를 준다. 인건비에 40%를 준다. 그리고 군수 지원비에 20%를 준다. 40, 20으로 돼 있고 이 중에서 현금으로 주는 게 있어요. 현금으로 주는 게 바로 감리비, 설계비 이것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물로 주거나 하나를 줘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매년 분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거의 94%가 다시 우리 한국으로 환원이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전부 다 한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몽땅 이게 미군을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문제는 지금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미국이 어떤 초강수를 줄지도 우리도 계산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거기까지 이제 안 가기를 바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리스크가 크신 분이라 뭐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한 대비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양수 겸장이 있다라고 봐요. 한국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받아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사실상 자동차 관세 문제에다가 이제 이걸 연계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북 간에 지금 북미 비핵화 회담에도 이걸 이제 또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미군 뭐 철수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북미 뭐 2차 정상회담을 할 때 이 문제를 툭 던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빌리언이니까 빌리언에 하여간 근접하게 금액은 협상은 하고 대신에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방위비 문제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좀 더 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훨씬 더 자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다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군함을
그러니까 KDX3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거 원자력 발전 추진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이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에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이니까 국방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양보받아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쪽으로 가든지 하다못해 자동차 관세 문제하고 이 문제는 손대지 말라라고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서로 싸움이 최선이 아니고요. 줄 건 주고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받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기브앤테이크가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본 초계기 위협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눈앞에서 더 시끄럽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바로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일 국방장관이요. 또 지난 주말에 보니까 아주 그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죠. 똑같은 점퍼를 입고 그러게요. 양쪽에 문제가 됐던 군사기지, 네. 논란의 군사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늘 간 감정의 골도 상당히 깊어져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죠. 네. 일본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뭐 이게 한 번 정도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뭐 강개토 대항함뿐만 아니라 대조용함을 포함해가지고 4번이나 이렇게 위협 비행을 하고 심지어 우리 그 대조용함 같은 경우에는 상공 50에서 70m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상공 50m, 70m 같으면은 밑에서 지금 성조원들이 우리 군함에 있는 성조원들이 활동하기 곤란할 정도의 그런 정도로 지금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공격하겠다는 신호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일본의 방위상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엊그제 한일 외교부 장관 회의를 사실상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보스 포럼에서 한일 외교부 장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마무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다시 대조용함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방위상이 거기에 또 일본 그 저기 P3 초계기 있는 기지에 가고 그렇게 가니까 우리 한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장관도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일본이 좀 과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묶어서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일본에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식의 도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행동들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시고요. 앞으로 우리 전략까지 좀 고민해 보신다면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가장 큰 건요. 일본 내부 문제예요.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는 안보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문제는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사실상 이 초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많이 반등이 됐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올해 4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7월 달에 참여연 선거가 있단 네. 말이에요.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지금 외부에다가 적을 돌리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보적인 차원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것이 중국의 군사력이고 중국의 군사 위협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하고 시리아에서도 철수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주인미군도 철수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 홀로 여기에 맞서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지금 한국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일본 국민들이 아베를 지지를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봐라 지금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도 떠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북한의 위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조차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 우리 지금 평화헌법을 빨리 고쳐서 평화헌법을 빨리 고쳐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있게. 나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제 가장 큰 아베의 고민이었다라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상 아주 저급한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베 총리께서 국정연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신년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런 신년 기자회견들을 통해서 건전한 우리 한일 관계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발언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오늘 발언에서도 아마 강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 한일 관계는 당분간 얼어붙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